네, 안녕하십니까. 정인태 신지식인 TV입니다. 저는 국립한국복지대학교 특임교수를 역임한 정인태입니다. 네, 자폐증 변화에 대한 저항 어떻게 재활해요? 이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자폐증 변화에 대한 저항. 그래서 이 장애아동 발달 재활 선생님들 그리고 장애 아동을 둔 그러한 가족 여러분들께는 굉장히 아주 힘든 고민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제가 이제 아동들을 많이 이 임상을 하면서 느끼는 게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 굉장히 심하다라는 거죠, 아이들이.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 집에 갈 때 오른쪽으로 갈 수도 있고 왼쪽으로 갈 수도 있어요. 문이 양쪽에 있어서. 그런데 왼쪽으로만 갔는데 이제 오늘은 오른쪽으로 가자. 오늘 시간이 없으니까 하면 아이가 울고불고 야단을 하는 거죠. 울고불고 아주 야단법석을 떨면서 이쪽으로 꼭 가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변화에 대한 저항. 그러니까 아주 그 굉장히 심한 이러한 변화에 대한 저항을 보여주고 있는 거죠. 그리고 이제 뭐 심지어는 자기가 입었던 옷, 네, 자신이 입었던 옷, 예를 들어 청카바를 입었다. 그러면 그 옷을 계속 고집하는 거예요. 다른 옷을 안 입으려고 하고 뭐 울고불고 야단을 하는 거죠. 이러한 모습을 볼 수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변화에 대한 저항이라는 것은 사실상 이제 저는 두 아이를 성인까지 키워봤기 때문에 그 아이들의 발달을 쭉 지켜봤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이 어렸을 때 이런 모습이 나타납니다. 나타나요. 그런데 이게 이제 고착화돼서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자신이 항상 어디 가다가 집에 가다가 어느 가게에 들렸다 그러면은 그 가게에 꼭 들리려고 하는 거예요. 계속. 그런데 나중에는 이제 이 고착화된 사고가 유연해지거든요. 그래서 괜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 잠을 잘 때 손수건을 쥐고 잤다. 그러면 손수건이 없으면은 울고불고 야단을 하는 거죠. 또 잘 때 뭐 어떤 자기가 좋아하는 인형을 꼭 가지고 잤는데 그 인형이 없어졌다. 그러면 난리가 나는 거죠. 이런 식의 변화에 대한 저항의 모습들이 나타난다라는 거예요. 아이들에게도. 근데 이제 비장애 아동들에게도 이러한 것이 나타나는데 자폐증 이 자폐성 장애로 판정받은 아이들을 보면은 이것이 계속 지속화된다라는 거죠. 이게 심각한 이제 행동 장애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비장애 아동들을 보면은 일반 아동들 보면은 이게 어느 순간 사라지거든요. 그런데 이 이제 자폐성 장애 아동들 같은 경우에는 이것이 고착화돼 가지고 심각한 생활 속에 어려움으로 다가오고 있다는 것이 이제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것을 이 뇌세포들 간에 우리가 이 상호작용을 가지고 우리가 이해할 수가 있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사람의 뇌 안에는 이렇게 뇌세포들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연결망을 형성하게 되는 거죠. 그런데 이 갓 태어난 아이들은 이 뇌세포가 연결이 잘 안 돼 있어요. 그래서 연결망이 좁은 거예요. 연결망이 좁은 상태에서 그 기억만이 들어가게 되면 그 기억이 생각을 만들고 감정을 만드는데 그 기억에 국한된 생각과 그 기억에 국한된 감정밖에 느끼지 못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쉽게 제가 설명을 드리면 이런 거거든요. 인간의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이렇게 있어요. 생각과 감정과 기억이 있는데 이 기억은 뇌세포에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뇌세포에. 그래서 이 뇌세포들이 연결되면서 생각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또 뇌세포가 연결되면서 감정을 느끼게 되는데 요거는 현재 느끼는 거죠. 그래서 기억은 과거지만 생각과 감정은 현재 느끼는 거예요. 왜? 뇌세포가 현재 연결되니까. 그런데 이 기억 속에 아주 이 기억을 만들어내는 게 뇌세포들의 활동인데 이 뇌세포의 연결망이 좁은 거예요. 좁아요. 그리고 기억이 한정돼 있어요. 그러니까 한정된 생각만 하게 되고 한정된 감정을 갖게 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보면 고정관념도 이런 거 똑같아요. 고정관념. 그래서 고정관념에 반기를 드는 사람만이 창의적 사고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생각을 깨나가는 거죠, 스스로. 그래서 이러한 부분들을 우리가 좀 약간 조금 더 쉽게 설명을 드리면은
이제 사람의 뇌가 이렇게 있죠. 그러면은 이 뇌세포가 존재하고 있고 이 뇌세포의 기억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이 뇌세포의 연결로 인해서 정신이 만들어지는데 이렇게 창의적인 사람들은 뇌세포 연결망이 이렇게 굉장히 폭넓게 연결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떤 과제를 가지고 예를 들어서 춤이라는 과제를 가지고 춤에 대해서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이 사람의 뇌를 촬영해 보면은 춤에 대한 다양한 기억이 있고 춤에 대한 다양한 창의적 사고가 있는 사람은 뇌세포 연결망이 폭넓게 연결돼서 사고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춤에 대한 전혀 어떤 기억이나 생각, 감정이 없는 사람은 뇌세포 연결망이 좁겠죠. 그렇죠? 그 좁은 생각, 좁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거예요. 이 사람은 굉장히 폭넓은 생각, 폭넓은 감정을 느끼게 되는 것입니다. 이해되시겠어요? 네. 그렇게 돼서 인간의 뇌에 이 뇌세포, 이게 이제 B의 영역이 다 뇌세포인데 이 브레인이 뇌입니다. 뇌 그리고 신체, 피지컬, M은 마인드, 정신인데 뇌세포 연결망이 좁게 진행되니까 좁은 생각을 하게 되고 그 생각을 통해서 나오는 행동도 좁은 행동이 나오게 되는 거예요. 좁은 행동. 그리고 아이들 같은 경우에도 이제 감정이라는 것이 우리도 마찬가지거든요. 인간의 감정이라는 측면들이 변화가 되면 불안감을 느낄 수가 있어요. 갑자기 우리가 이사를 간다든지, 뭐 이제 예를 들어서 이제 사람마다 이제 다를 수 있는데 뭐 그런 거를 굉장히 좋아하는 사람은 또 그런 게 안 느끼는 사람들도 있어요. 이미 이제 발달된 성인의 모습이지만, 근데 일반적으로 보면은 사람들이 변화에 대한 저항을 느끼는 사람들이 굉장히 많아요. 일반 사람들도 마찬가지예요. 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뭐 해외로 나간다. 그러면은 굉장히 불안함을 느끼게 된다라는 거죠. 불안함을 느끼고 내가 새로운 어떤 일을 한다? 이거에 대한 불안감을 느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이렇게 보면은 어때요? 사람들의 성향이 굉장히 보수적인 성향이 있어요. 그냥 모든 것을 과거에 해왔던 대로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 보수 성향의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또 굉장히 어떤 진보적인 성향의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뭔가 변화를 추구하고 이런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뭔가 좀 예를 들어서 내가 변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이러한 감정의 세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이 있다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예를 들어서 굉장히 진보적인 생각을 하는 사람 중에 하나인데, 그래서 신지식인이 됐겠죠. 그런데 어떨 때 보면은 새로운 업무를 한다 이런 거에 대해서 굉장히 좀 불안감을 느낄 때가 있어요. 제 스스로도. 그래서 뭐 저는 예를 들어서 뭔가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뭔가 강의를 하고 뭔가 기획을 하고 이런 것들은 굉장히 제가 좋아하거든요. 즐겁고 좋아하는 일인데, 뭐 예를 들어서 뭐 어떤 재물을 보라고 한다든지 회계를 보라고 한다든지 그러면은 굉장히 심리적으로 거부감도 느끼고 불안감이 있어요. 불안감이. 그러니까 인간은 누구나 다 느낀다라는 거예요. 굉장히 진보적인 사람들도 마찬가지일 거예요. 뭔가 자기의 생각의 성향이 진보적일지라도 뭔가 변화되는 거에 대해서 처음에 좀 불안감을 느끼는 것은 당연한 거다. 인간의 관성의 법칙이 존재하고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버스를 타고 가다가 쭉 타고 가다가 보면은 가는 방향으로 쭉 가는데 갑자기 차가 멈추면은 우리는 앞으로 튀어나간다라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그냥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은 거죠. 그대로를 유지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차가 가만히 있다가 출발하면 뒤로 이렇게 제껴지는 것도 마찬가지죠. 그대로 유지하고 싶은데 변화가 생기니까 거기에 대해서 변화에 대해서 처음에 거부 반응이 이제 느껴지는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이 뭐 이제 우리 사회의 경향으로도 나타나는 경우가 있고, 또 발달기에 있는 아이들에게는 아직도 변화에 대한 다양한 수용을 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필요한 거죠. 변화에 대한 수용을 할 수 있는 시간. 근데 이러한 시간들이 발달의 과정 속에서 나타나야 되는데 그러지 못한 경우가 있는 거예요. 그럼 이 아이들을 어떻게 재활해야 하느냐라는 거죠. 가장 중요한 것은 행동의 변화가 있기 위해서는 뭐가 있어야 돼요? 뇌의 변화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뇌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를 우리가 요구할 수 없는 거예요. 심리의 변화 없이 행동의 변화가 나타날 수가 없죠. 그렇기 때문에
이 아이한테 다양한 이 뇌 발달이 일어날 수 있게끔 해줘야 돼요. 처음에 뇌세포 연결망이 폭넓게 만들어줘야 됩니다. 그래서 뇌세포 연결망이 이렇게 폭넓게 돼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뇌세포가 자라야 되거든요. 그 뇌세포가 자라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뇌세포가 점점 자라나서 연결망을 폭넓게 해야 되는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줘야 돼요. 이렇게. 그 다음에 인간의 의지로부터 다양한 자극을 받아야 돼요. 그래서 일반 사람들은 생각을 통해서 뇌를 자극시킬 수 있는데, 이 장애 아동들은 그게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다양한 운동 같은 거를 시켜주면 좋아요. 그래서 운동도 변화를 주는 운동이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유니바를 하나를 넘었으면 2개, 3개, 또 오른쪽으로 넘었으면 왼쪽으로, 그리고 또 평균대 모양도 기역자 모양의 평균대를 지나갔으면 이번에는 니은자 모양, 또 이번에는 니은자 모양으로 지나갔으면 이번에는 디귿자 모양, 이렇게 변화를 주는 거예요. 변화. 그래서 변화에 적응을 할 수 있게끔 만들어주는 거예요. 이해되시겠죠? 그렇죠? 그래서 저는 그런 프로그램을 통해서 아이들의 변화를 많이 이끌어낸 그러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 배치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매일매일 다르게 하는 거예요. 이 배치를 다르게 해주면은 아이들이 다양한 환경에 이제 적응하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이렇게 만들어 놓은 환경을 조금씩 변화를 주는 거예요. 그날 그 시간에. 그러면 아이들이 처음에는 아주 그 똑같은 그 형태로 만들려고 자기들이 막 울고불고 막 그러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조금씩 아이가 모르게끔 조금씩 변화를 주다 보면은 아이들이 변화에 대한 수용을 하는 모습을 봅니다. 그런데 가장 중요한 것은 뭐다? 본질적으로 뇌세포의 발달이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뇌세포 발달을 이루기 위해서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다양한 자극, 그리고 다양한 신체 활동이 필요해요. 이 단계에서는. 그 다양한 신체 활동은 다양한 뇌 활동이고 다양한 정신 활동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사실상 신체 활동은 없어요. 모든 건 정신 내 신체 활동이에요. 제가 박수를 친 것도 어때요? 박수를 치겠다는 생각이 있는 거고, 그리고 뇌가 양손과 연결되어 있는 뇌가 움직이고 신체가 움직인 거죠. 그리고 이때 어때요? 이 느낌이 나에게 오죠? 그러니까 이것은 정신 내 신체 활동이고 신체 뇌 정신 활동이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정신 뇌 신체 활동, 또 신체로부터 뇌로부터 정신으로 오는 활동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자, 결론 말씀드리면 어떻게 해야 된다? 눈, 귀, 코, 여 다양한 눈, 귀, 코, 여, 온몸 피부로부터 다양한 자극, 그리고 다양한 아이한테 신체 활동을 시켜줘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자극을 주는 거예요. 이게 눈, 귀, 코, 여, 온몸의 피부로부터 다양한 상호작용이 진행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우리가 감각 통합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거고, 이러한 부분을 심리운동이나 특수체육 분야에서 많이 활동을 했던 거예요. 그리고 다양한 뇌 활동은 다양한 정신 활동이기 때문에 다양한 인지적 변화를 이끌어낼 수 있는 거죠. 인지 발달, 그리고 정서 발달. 그러니까 총체적 활동으로 이해해야지만 우리가 이 발달 재활의 핵심을 잡아낼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궁금한 점은 댓글 남겨주시면 계속 제가 영상 만들어서 올려드릴게요.